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모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집합건물에서 그 관리비에 대한 회계 처리 부분입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이 지금 오시던데요. 그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집합건물에서의 뼈대는 그 국토교통부의 그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댓글에다가 올려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있죠. 상세하게 우리 집합 건물도 그 기준에 따라가도록 하는 이 모델을 잘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그 사이트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회계처리 기준대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그 회계처리 기준을 여러분들 보실 때 그 기본적인 회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으면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한 각 계정 과목들이 있죠. 그리고 분계장이 무엇인지, 차변 대변에 어떤 식으로 분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시면 거기에 있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큰 틀을 잘 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집합건물에서는 우리가 공동주택법하고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집합건물법에서는 있죠. 우리가 그 관리인이라고 하는 존재,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단 대표, 관리단 회장이라고 하는 이 관리인을 말하는 겁니다. 관리인이라는 존재는 있죠. 이게 관리 업체를 통제, 감시를 하는 것이고, 게다가 이제 소유자, 입점주 분들의 불편 사항을 귀담아 듣는 거죠. 듣고, 그리고 그런 불편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서 있죠. 그것을 집행하는 이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관리 업체 다음에 관리인이 있는 거고 관리위원회가 상임기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관리위원회에 있는 관리위원들께서는 관리인에 대해서 감시, 통제를 할 수 있으면서 소유자, 입점주분들에 대한 의견을 잘 수렴해서 특별히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 안건을 내어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이게 집합건물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예전에도 드렸다시피 소유주분들의 단체를 우리가 관리단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관리단을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리단 이러니까 관리하는 단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지금 관리단이라고 하는 소유주분들의 단체에서는 있죠.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이게 집합건물 소유자분들이 이 집합건물을 매수한 이유가 투자 목적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투자 목적이었는데, 이 투자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입점하는 분들이 잘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일단 투자한 호실들을 좀 싸게 사셔야 되겠죠. 되도록이면. 또 위치도 좋고, 그렇죠. 되도록이면 싸게 사면서도 위치도 좋고, 이런 거. 게다가, 그걸로 여러분들이 끝나서는 안 되고,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건물 보존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염두를 두셔야 되죠. 하자 보수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이 건물 보존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부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임차인 분들이 입점해 있다 보니까 소유자분들은 그냥 월세만 받으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가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긴다, 나중에. 건물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건물이거든요. 사실은 소유자분들 여러분들의 건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라든지, 특히 하자 보수라는 것은 1년차, 2년차, 뭐 5년차, 10년차 하자들 있죠. 공용 부분에서 단지 수선 유지하기 위한 하자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배관이라든지 이런 하자들이 발생했을 때는 소유자분들이 결국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요. 또는 엘리베이터라든지 각종 소방과 관련된 시설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소유자 여러분들의 책임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우리가 충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큰 시설물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예치를 해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있죠. 건물 보존 관리에 대해서도 투자 목적을 위해서 들어왔지만 건물 보존 관리에 대해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마다 한 사람마다 그 지분권으로 해서 무료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차에 대한 그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게다가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주차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공용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러면 그걸 무료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임차인들은 괜찮아요. 만약에 무료로 다 하게 되면. 그렇지만 결국에 주차 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주차와 관련된 각종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관리비로 청구를 지금 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차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즉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차후에 주차 수익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별도로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다시 예치시켜 놨는다든지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제 주차는 무조건 공짜로 그냥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여기서 아마 듣고 계신 분들 중 임차인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단서는 있습니다. 단서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주차를 하는데 그 비용은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에 100원, 아니면 좀 여러분들 복잡하고 할 때는 1시간에 200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100원에서 200원 정도 1시간에 이렇게 하시고, 입점주분들, 소유자분들이 한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기주차권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해야 되고, 외부에서 주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1시간에 뭐 1,000원이라든지 여러분들 1,500원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외부 주차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좀 비용을 높여서 그렇게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련되어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반드시 한번 고려하셔야 되고, 근데 주차장 관리에 관련돼 가지고도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관리 규약에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져 있다면 거기서 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없을 때는 관리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관리단 집회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투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소유자 여러분들이 왔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있죠.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소유자와 입점주분들에게 횡포를 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고, 둘째, 관리비 관련된 것을 가지고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그 매주 단위로 있죠. 매주 단위로 하루하루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 비용이 처리된 것들을 다 있죠. 매주 단위로 분계장을 반드시 공개를 하도록 다 그 오픈을 해서, 어디에다 공개를 하느냐면 여러분이 있는 그 관리 이 사무소 뭐 밴드라든지 아니면 운영지원센터 밴드 이런 데 있죠. 그래서 다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요. 그리고 각종 여러분 공개 입찰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공개 입찰권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관리소장님이 그 공개 입찰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찰을 하고, 거기에서 이게 많은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관리인과 같이 이게 절차적인 적법한 절차를 좀 거쳐가지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게다가 또 이렇게 집합 건물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공용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용 부분 프런트가 있다면 그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개 호실 이상이 되어 있는 호실이 법인을 만들어서 또는 다 외부 그 운영사에 위탁을 했을 때 그 위탁 운영사 또는 직영 법인에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프런트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프런트를 설치할 수 있는 반드시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겁니다. 특정한 운영사만 사용하고
전체 공룡을 나머지 운영사들은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뭐라 해야 될까요?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쳤다든지 집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에 다수의 소유자와 입점주 분들이 왜 지금 싸우게 되느냐면 집합건물에서 불공정하다, 형평성이 없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게 법에서도 항상 보면은 자유, 평등, 정의 이런 부분이 항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 분배적 정의를 제대로 실현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합 건물에서는 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행위를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특정한 집단, 이익 집단들, 뭐 관리인이 될 수도 있고 관리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 없는 관리업체라든지 시행사라든지 이런 쪽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운영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 어떤 도움이 되겠냐는 겁니다. 시끌벅적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덕목이 뭐냐면 바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특정한 이익 집단만이 이익이 되고 남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화합도 안 되고 나중에 되어가지고 투표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서로 앉아 어떤 이익 집단들끼리 분파가 생겨가 서로 싸우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집합 건물 대부분이 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특정한 집단들이 집단 이기주의로 이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들의 전용 사용, 공용 부분을 본인들의 전용 사용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집합 건물이 개판이 되고 있다 이거 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해결책은 투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요,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그런 집단들은 좀비처럼 더 있죠.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시키고 해서 자기 이익만 쟁취하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이 누누이 말씀드렸던 과거에 우리 이수진 장군 그런 분들 보시면 항상 불의에 맞서 싸우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도 불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잘못된 것들은 고쳐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여러분들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 상황이고 해서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소유자 여러분들, 특히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깨어있는 자세로
건물 보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비도 줄어들고, 그러면 입점주분들, 임차인분들도 알아서 들어옵니다. 임차인분들이 실제 관리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의 불편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또 얘기를 할 수 있죠. 운영지원센터에 얘기를 함으로써 그 지원센터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고요.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문화 자체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게 소유자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여러분들에 있는 건물의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거기에 입점주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 부탁 말씀드리는 바가, 잘못된 집합 건물들이 꽤 많다고요. 특정한 세력들이 마음대로 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있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옛 속담에 칼로 망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막 법으로 있죠. 억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꼭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써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쓸데없는 거를 가지고 이게 법적 소송 남발을 한다든지, 특히 민사소송 이런 것들 있죠. 형사간의 민사소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관리단 재정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관리비에 대한 미납 관리비 이런 거는 소송을 해서 빨리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오케이 한다지만, 정말 쓸데없는 소송들을 많이 해가지고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소유자 입점주분들의 그 재산이잖아요. 그 관리비가 누구 돈으로 나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송 비용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이고 이제 곧 겨울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집합건물, 여러분들 집합건물은 공동체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유주 입점주분들께 깨어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께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제가 요즘에 보게 되면 매각이라는 이런 사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소유주 여러분들의 재산이라고요. 소유주 여러분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매각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매각이라는 이슈를 시켰다는 그 자체부터가 여러분들 그 건물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진정이 있죠. 잘 되는 매각되는 곳은 그 매입하고자는 그 기업체, 매입하고자는 기업체들에서는 의향서를 다 공개를 다 하고 있죠. 실사 과정도 또 거쳐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법적인 또 조항들이 별도로 또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다들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소유자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 것이니까요. 특정한 사람들이 매각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각 호실하고 공용 부분은. 그런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늘 깨어있는 자세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재산을 좀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자,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또 조만간 또 오니까요. 늘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10일 날에 우리가 보름달이 뜨죠. 한번 여러분들이 가끔 기분이 꿀꿀하고 하실 때 한번 10월 10일 날 보름달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